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휴가 다녀오셔서 힘이 넘친다고요? 오늘 소리 많이 지른다고요? 사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절규예요. 절규. 여러분 있잖아. 지금 거의 코로나 2.5단계에서 내가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절규라도 허공을 향해서 불러보지 않고서는 나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구나,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있는 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를 닮아간다고요? 그거는 바로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예,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절규를 안 하게 됐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재명 씨하고 같이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삶을 수 있을까요? 삼는다면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탐색을 해서 적은 책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이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니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왔다는 건 그건 뭘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다음에 대통령 이제 되지 않겠니? 착한 대통령이 못된 대통령 된다고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사연을 보내왔길래 지금 문 대통령 박근혜를 닮아간다고요? 네, 지난 9월 2일 우리 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파업 중인 의사들의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것 같네요. 대한전공의협회 한 간부는 이런 반응도 보였어요. 간호사 분들도 고생하셨지만 대통령이 의사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하다. 그렇죠. 의사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너무하죠. 너무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도 했죠. 열심히 방호복 입고 열심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하는 거 했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안 했다고 그러면 너무하죠. 약 올리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있다. 약을 당연히 올리죠. 그러니까 약을 올리는 거는 그 의사들이 처방전을 제대로 써줬으면 약을 올릴 텐데 파업한다 처방전을 안 써주니까 그렇게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지 뭐. 도둑이 재발들인 듯한 이런 말은 뒤로 하더라. 의사가 도둑이라는 말이에요? 뭔가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둑이라는 거야? 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네요. 무엇보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많은데요.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계실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아간다고 비판했어요. 안철수 씨는 이제 철수를 안 하기로 한 대신에 문 대통령 까기로 또는 비난하기로 비방하기로 의사 사투 같은 소리를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문 대통령이 레이저라는 별명이 있었던 전임 대통령의 눈빛을 당한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 박근혜 씨가 딱 쏴보면 레이저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럼 레이저는 딱 표시가 나잖아요, 레이저 포인트. 근데 박근혜 씨는 표시가 안 나는 레이저를 쐈다는 거 아세요? 오늘 안철수 특집이냐고요? 그러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이분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 황심소에서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기 위한 강렬한 열망을 우리 작가분이 가지셨나 봐요. 사실 우리 작가분이 안철수 씨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철수하는 바람에 영희가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 작가분 이름이 영희 씨거든요. 그래서 철수와 영희야 같이 놀자라는 심정으로 아마 이 사연을 보낸 것 같네요. 자, 대통령의 분노와 질책의 눈빛이 향할 곳은 야당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등 뒤에서 돌 맞고 항의하는 의사들도 아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등 뒤에서 돌 맞는 의사가 있으면 되는데 열심히 일 안 하고 앞에서 파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돌이나 그런 거 안 맞죠. 이번에 파업하면서 의사들이 뭐 맞은 거 있어요? 없어요. 뭐 환자 몇 명 죽었다고 뉴스는 나왔지만 의사가 어떻게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돌 맞아. 대통령의 눈빛은 대한민국 사회를 젖먹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향해야 된다.
어쩌면 좋지? 그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은 다 지하실에서 숨어 있는데 눈빛을 통해서 레이저스를 쏘고 싶어도 이게 콘크리트 장벽을 통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개가 아니냐고요? 그럼 이게 개그치? 속은 줄 아셨어요? 네, 안철수 개그. 네, 재미없다고요? 네, 저도 사실 재미없는데 작가가 줬는데 어떡해요? 해야지.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이야기 참, 아이고, 대통령께서는 문제 해결 의지는 있으신가? 아니면 모든 영역과 사안에 있어 대결과 대립의 지속을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소리 하는데 니나 잘해라 라고 싶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황 박사님의 책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에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문재인에 대해 분석하셨죠.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대해 듣고 저는 이 책에 써있던 내용이 생각나서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박사님은 책을 통해 문재인에 대해 대중은 그에게 영웅 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의 행보는 양심적인 보통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네. 대중은 그에게 영웅 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시대적 상황에 그 영웅은 정경 본부장으로 되고 K방역이라는 또 다른 코스프레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 행보는 양심적인 보통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안철수까지 놓으니 한교안 나올 때가 좋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아,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책을 읽고 이야기하세요, 마라씨. 네. 자, 이런 딜레마에 처하게 되어 문제는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점점 박근혜가 대선 시절 보인 행동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단지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말지요. 이것이 이어지면 그의 지지자들조차 지금과 다른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5년 전에 썼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또 저 인간 또 발작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책에 5년 전에 제가 쓴 책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을 있는 그대로 인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심리 분석으로서 진정한 심리 분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다 74페이지에서 77페이지에 대중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시간 내에 다양한 욕망을 충족하는 기적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현재 상태에서 큰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마음은 점점 의구심으로 바뀝니다. 그가 국가 대계를 바로 세우는 보통 사람에서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 대중은 그를 무시하게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급이나 격에 맞지 않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최근에 실망한 대통령에 비유해 그를 남자 박근혜라고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거, 그거를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는 사람이 아주 뻔하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저 인간도 지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일반 대중의 수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심리와 사고 수준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결국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뭐 안철수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017년에 출간된 이 책은 마치 꼭 지금의 문 대통령을 만나보고 쓰신 것 같아요. 문재인의 성공 여부는 그가 대중의 기대와 희망을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뽑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를 닮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니 세상에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이런 여론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책을 쓰실 당시 문재인의 이미지에 대해 분석했던 내용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2017년에 이 책이 출간됐잖아요. 이 내용은 2016년
제가 2016년 2월 달에 연세대학교에서 잘립니다. 그 잘리고 나서 그 충격에서 거의 3개월 동안 제가 거의 반은 죽은 상태로 지냈어요. 아니, 연세대학교에서 나를 잘라. 그것도 날 보고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겸직이라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2개, 3개 사회 이사를 했던 정가병 교수가 지가 박근혜 정권에서 비서실장 해보려다가 안 되고 뭐 국무총리 해보려다 안 되고 무슨 장관이라도 해보려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연대 총장을 한 번 더 해보려다가 못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나를 겸직금지 위반으로 자르는 이런 놀라운 결정을 내리는 이런 인간 밑에서 내가 잘린 것도 웃기지만 그거를 겸직금지 위반. 아니, 대학교에서 진짜 지가 온갖 연구를 다 하고 또 온갖 활동을 다 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도 정년 보장이 있는 교수를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총장이 자른다고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이 모든 보직 교수들은 당신이 그거를 당신 마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학 정년 보장이 있는 교수를 총장이 그렇게 자르게 되면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이 아니고 정치판보다 더 나쁜 동네라는 걸 만사상에 알리는 겁니다. 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교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연세대학교, 저 그 연세대학교하고 인연을 끊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평생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아는 거, 그리고 내가 그동안 뭐를 착각하고 살았는가를 인식하는 그게 저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죽어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드디어 박근혜가 꼭두각시라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고 최순실 사건이 나서 그때 저는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 지도자들은 또 선택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그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나름대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은 박근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고, 박근혜, 박근혜가 아니죠.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 막 놓을 때 반기문은 진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까 이런까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요청까지 또 막 받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진짜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누군가. 근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인간들, 어떤 인간도 지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을 접했을 때 저 이 연구를 밝히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정체성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 씨, 그때는 성남시장이었죠. 그분이 대통령 했다고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이분이 진짜 될지 안 될지 한번 내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연구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뜨다가 꼬꾸라진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그때는 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는 거로 되니까 결국은 연구 끝나고 나서 조금 재미없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질문한 건 정말 착한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들 열받는 소리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착한 대통령으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왜? 이분의 지지율은 이분이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달려있거든요. 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법을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서 배워보세요. 9월 12일 열리는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 WPI를 실무 위주로 배우며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애, 공부법, 대인관계, 번아웃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 WPI 워크샵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